그럼 오늘 토론의 사실상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후보자별로 발언 총 시간은 10분씩입니다. 앞에 모니터에 타이머 잘 보시고 10분씩 발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한 분을 제외하고 두 분만의 토론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과 최소한의 답변 시간, 질문을 하고 반박, 재반박을 할 때 최소한의 답변 시간 등 보장은 후보님들께서 잘 서로 최소한의 토론 매너를 좀 지켜주면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고 30분간, 그러니까 후보별 10분 총합하면 30분이죠. 30분간 자유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8년 만에 다시 진보정당 서울시의원 배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정의당 서울시당 시의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어떤 서울을 만들어갈지 서울 비전 등에 대한 조금 전까지 토론하면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하는 순서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럼 오연주 후보 주도로 시작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유토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먼저 권수정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서울시의회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열심히 싸우겠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당선되어서 단 한 명이 시의원이 일한다면 사실은 한 명으로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 있을지 공약은 대부분 조례나 뭘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로 보내는 것은 그 안에서 역할을 해라라는 게 가장 큰 일인데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모두가 반대하거나 혹은 다수가 반대하는 조례를 어떻게 관철시킬 건지. 네.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지금 서울시 정의당 비례 후보 서울시 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자질이라고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간의 20년의 경험 속에서 저와 함께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의료, 교육, 복지, 보건, 환경, 전기, 가스, 교통 모든 분야의 노동조합들과 같은 의제를 가지고 진보적인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싸워오는 그런 싸움을 진행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바탕에 두고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저의 힘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조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혹은 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의원들한테 되게 사람들의 삶에는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조차 가지지 못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2002년 저희가 진보정당의 최초의 시의원으로 들어갔던 신주영 의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분들도 동의하지 않았고 의제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의제로서 노동조합과 함께 그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것은 그 이후에 진보적 의제로서 다른 당에서도 가져가는 의제로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진보적 의제를 던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정의당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고 다가오게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의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조례 제정에 힘을 쏟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사실 저는 사회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운동은 진짜 직접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제라면 당연히 사회운동을 통해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당장 꼭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킬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두 가지 다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의제를 사람들의 거기 안에 있는 시의원들을 설득해내는 작업과 그 설득하는 작업은 사실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 그것을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제를 더 과감하게 내놓는 과정을 통해서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 이 시민들이 결국엔 정의당의 지지자가 되도록 하는 것들, 그 과정들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는 것과 이걸 가지고 시의회에서 다수의 시의원들을 설득해내는 작업들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의제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진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비전으로서 시민이라면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은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가리지 않고 모두 긴급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득을 직접 보완해주는 기본권 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노인의 삶, 청년의 삶,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해결해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연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에서 이런 정책적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면 이제 가난한 지역은 굉장히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6%나 됩니다. 이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인들의 빈곤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된 거, 공약으로 준비된 건 없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속에서 이제 제가 좀 답을 찾자면, 지금 복지 예산, 사실상 지자체라는 게 복지 예산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 게. 그렇고 그 안에 노인 예산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모든 지자체에서 노인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노인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냐면 새는 구멍이 너무 사실은 많다고 봤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노인에게 무슨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던가 무슨 이렇게 잔치를 연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일회성의 그런 것들을 여는 것보다는 사실 노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노인들이 이동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지금도 이제 노인 일자리가 뭐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인 복지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1호 조약으로 선별 임금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별 임금 격차를 사실 해결하는데 이 사안에는 굉장한 다양한 복잡 가난한 어떤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성별임금 격차가 단순히 어떤 여성이 더 적게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차별의 문제, 그리고 가장 크게는 경력 단절의 문제가 가장 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안의 어떤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들이나 그런 어떤 성별임금 격차, 그리고 노동시간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사실 복합되어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도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인식하고 있으신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확인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지점을 지적하고 싶으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긴 합니다. 성별 노동 격차의 해소는 그 지점에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력 단절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서 조금 더 확대됐던 시간제 노동, 그 시장에도 분명히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맞물려서 저임금, 비정규 노동으로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의 문제, 시간제 문제,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가장 앞서서 이런 부분의 차별을 먼저 없애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먼저 조례 속에 담았습니다. 네. 질문 아직 안 하셨죠? 질문 좀 하면 안 돼요? 네, 먼저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울시 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성별 노동격차 해소 조례였습니다. 서울은 지금 현재 인구 1,000만, 그리고 사업체 수만 해도 83만 개, 사업체 종사자가 510만 명,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은 44.3%, 청년 실업률이 10.3%, 근데 또 체감 실업률은 굉장히 더 높죠. 21% 정도까지 됩니다. 박원순 시장 8년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곳이 이곳 서울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아까 뭐 조례를 통과시킬 힘이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긴 했지만 서울 비전이라는 것을 아주 거창한 얘기까지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으로서. 하지만 정의당이 내세운 가치, 여성, 노동, 청년 이 세 가지 문제를 저는 의정활동을 중심에 놓고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어떻게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동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지금 당장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지금의 정의당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당과 사회단체 간의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계층 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비전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투입했을 경우에 그걸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정의당을 어떻게 움직여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촛불혁명에서 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시민으로서 다양하게 어떤 한 공간에서 묶일 수 있다는 것, 광장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회단체들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것과 그 이외에 다양한 시민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다양한 어떤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청년들, 한 깃발 아래 사실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써 사실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런 대중적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중적 지도조차 정의당이 가야 될 일이고 서울시의원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누구보다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모아내는 것, 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부대표가 되었듯이 그런 과정은 시민들의 과정,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내는 과정, 그 과정으로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사회운동 단체라고 불리는 단체와의 연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정이 박원순 시정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진보정당과 관계 맺었던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박원순 시장의 네트워크화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정의당 서울이 처한 시급한 문제이자 뛰어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 운동을 했다고 해서 약간 어디 이렇게 좀 작은 데 있었으니까 네트워크가 약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존의 노동조합을 지역에서 만났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뭐 기존의 사회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박원순 시정이나 혹은 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도 끊임없이 관계 맺으면서 좀 더 폭넓은 네트워크,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것이 지역 활동을 하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후보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의당의 서울시 의원은 서울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 오셨는데요. 그런 고민이 사실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민의 노동권 그리고 어떤
고민들이 뭐냐면 노동 조건이 사실 너무 다양해서 이런 기존의 노동조합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청년정치학교를 만나면서 이들을 보면서 노동조합조차도 사실 생각하기 어렵고, 어떤 권리를, 자기의 어떤 부당한 사항들을 알리기 되게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친밀감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당과 노동조합, 사회단체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 젊다는 것 자체가 그 약자가 되는 한국의 사회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문제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을 뭐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청년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청년의 편이 된다는 것은 청년이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틀을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이 된다면 그 서울시 내에서 진보 서울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청년의 의제를 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공공기관이나 조직된 노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혜연 후보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갈등의 장이고 그걸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뭐 정치 권력은 사실 합법적인 폭력을 부여받은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정혜연 후보는 이제 보면 노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과 남성 다 같이 화해 협력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근데 정치인이라면 늘 조정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높을수록 사실 갈등 리스크가 커지는 게 정치라는 영역인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혜연 후보님도 아시는 사안인데 아현동에 포장마차 거리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현초등학교 담벼락을 끼고 장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별일이 없다가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들어서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아현초등학교에 학교를 보내는데 아이들이 너무 유해한 환경이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집단 민원을 넣고, 그러면서 마포구청이 이 포장마차 거리를 30년 동안 한 포장마차 거리를 폭력적으로 철거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포장마차를 이제까지 해왔던 30년 동안 생존해왔던 생존권, 이것들이 두 개가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히는 건데, 이 갈등 조절을 정혜연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권에 있어서 사실 그런 폭력적인 어떤 철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앗아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마포구청장이 사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 많이 모아내서 그런 사람들이 안전한 좀 자신의 어떤 삶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들이 사실 필요했던 건데, 그런 것에 있어서 마포구청은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사실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마포구청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초등학교 담벼락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계속 얘기한 것은, 내가 이 70 먹은 나이에 이주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은 70이 되었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70 먹은 나이에 이주해서 다른 곳에 장사하라고 하면 나보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랑 마찬가지다. 나는 여기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학부모들은 매일매일 반대 집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분은 나는 여기에서 꼭 아니면 나가 죽으라는 소리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함께 연대하긴 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사안들은 사실 잘 모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선배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해답을 좀 더 알려주시는 게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거, 설득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사실 더 다시 세밀하게 알고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선배님이 더 잘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변을 좀 다시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때 제안을 드린 것은 어쨌든 이주에서 장사하게 하는 것은 생존권을 너무나 박탈하는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랑 그다음에 교육청이랑 해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협약을 맺자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구청에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장사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더 하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여기에 있었는데 아파트 때문에 쫓겨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상생협약을 맺어서 향후 몇 년까지는 장사를 지속하자라는 것을 조항으로 넣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것을 마포구청은 받지 않았던 거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시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했던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이제 그 많이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제안도 많이 알려드리고 나눠드렸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아파트 단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단골도 많고 그리고 늘 보아왔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은 새로 이주해온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사실은 아파트 동주민 대표나 입주자 대표 체계가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이 접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잘 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연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비례의원으로 지금 출마를 했지만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용을 침투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부대표를 출마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시의원을 출마하시고 계십니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10개월 사이에 우리 정의당 내에서도 그렇고 서울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리고 정의당 내에서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해 왔었는지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 청년 부대표로서 역할을 요구하고 믿고 찍어주신 당원들과 이 서울시 비례 전국을 관장하고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셔야 되는 저 부대표께서 서울시 비례로 출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을 하셨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의당의 지역에는 시도당의 청년학생위원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당의 청년학생위원장님들께는 제가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이제 시도당의 시도당의 청년당원들과 그리고 서울시의 당원들과 함께 사실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지난 부분에서 청년 사업들에서 사실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부대표가 되고 나서는 청년 정치학교라든지 청년 캠프라든지 그리고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전국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득해내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어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청년학생위원장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제주도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단결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청년의 이름으로서 서울시 비례도 청년 지지율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고자 그렇게 출마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지율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정의당의 청년들이 나서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결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노동본부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근데 노동본부장님께서는 6.13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하면 노동의 확장, 정의당에서 노동의 내용을 담아갈지 지금부터 구상하고 계시고 노동선본을 꾸미고 전국을 훑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정의당의 청년 부대표라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내용으로도 청년들을 독려하고
내용을 가져가고 순위로 이끌어갈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 주신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좀 있고요. 더불어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당선이 되지 않으실 때는 어떤 위치로 가실 건지, 거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선이 되더라도 부대표이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부대표입니다. 네, 청년 부대표로서 역할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당선이 되더라도 당 밖에 있는 청년들을 더 적극적으로 당 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이끌어내면서 해결해 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당 밖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이 당에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과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서울시 의원 정의당 한 명 시의원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관장해야 될 사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청년 부대표도 하고 서울시의원도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의원은 사실 서울시당과 같이 공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전국의 청년 부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 서울시당과의 협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과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부대표까지 되신 분께서 낙선시면 다시 청년 부대표로 돌아가시겠다라는 발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두 분께 따로 각각 질문을 시간이 다 될까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권수정 후보님께는 노동조합 활동가와 정치인이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정의연 후보님께는 공약 오늘 나온 거 딱 봤는데요. 다 좋아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서울시장 공약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이 되면 사실 하나의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공약을 두루두루 다 관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약간은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공약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복지 이미 받고 있는 사람하고 이중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장의 공약이라는 것보다 조례를 좀 바꿔서 그 기준, 근거를 사실 마련하는 것들로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실현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 이것을 이게 너무 중요한 공약이다라고 내세우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권수정 후보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여성민우회 회원이시고 민주노총의 전 여성위원장님이신데 얼마 전에 사실 민우회와 민주노총에서 이제 메갈리와 관련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서울시의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메갈리와 같은 어떤 혐오주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서울시 여성 정책을 추진할 때 다 장애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권수정 후보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중 네. 지급 관련해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기준선 이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선 이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생활 수급을 받더라도 이 정도까지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주는 정책인 거고요. 그리고 시보완정책이라고 시보완소득제라는 것이 포데모스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 더 보완해서 주는 혜택인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에 있어서도 이런 정책들이 서울시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더 확대시키고 이것이 어떤 기준점이 혜택이 굉장히 좁은 지점에서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해내겠다는 것이 이런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약간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인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 최저 이제 시민들의 어떤 기준선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소득이나 혹은 배당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또 주장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다 모든 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보편이냐, 시혜적 관점이냐, 선별이냐, 그 논쟁에서 벗어나서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차원이고요. 기본소득에서의 어떤 과정까지 만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사실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 다 끝났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건데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시급한 거의 단점은 뭐냐면 사실은 그 이후에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이 시설에 나와서 살 수 있게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길어요. 7년이지만 그 이후에 집을 못 구해요. 뭐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고 이래서 당장에 시급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배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먼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조합 활동가와 정치인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하신 거 맞나요?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이 제가 공공연맹에서도 그렇고 보육 노동자들과 함께 공보육을 확대하는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국민의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들의 삶의 부분과도 연관이 되고 전체 국민의 삶과도 연관되는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 진료제 같은 것들을 폐지하기 위한 의료 공공성 싸움도 또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치였습니다. 철도를 민간으로 돌리려고 하고 지하철을 민간으로 돌리려고 하고 가스를 민간으로 돌리려고 하는 싸움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공적 서비스로 이용하게끔 하는 싸움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는 노동조합 내에서 사회 활동으로서 정치를 해왔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인과 노동조합 활동가가 다르다는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 내에서도 당활동을 합니다. 조합원들이 입당을 독려하고 후원금도 모으고 이 모든 활동이 당 활동이거든요. 사실 이 활동의 결과로서 지난번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연말에 정의당 후보내가 1등을 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노동조합 활동가 중에서도 정당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은 다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정당 정치를 오지 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오늘 뭐 자유토론에서 해소되지 못한 질의응답 등등은 홈페이지 등에 이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더 발언들을 계속 하시면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질의응답 등이 계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토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1분 30초 제한 시간입니다. 먼저 권수정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매력적인 정당 정의당을 말합니다. 청년에게는 시대의 코드를 잇는 젊은 감각을, 노동자와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는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그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따뜻함을, 진보적인 의지를 거침없이 내놓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고 진보 정당으로서 분명하게 자리 잡을 것.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을 통해 소수가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배웠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반의 정책에 대한 공부도 늘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이것은 제 삶의 견장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시의원, 가장 무거운 삶의 무게로 알고 살겠습니다. 가벼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모두가 나의 시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얼굴이 되고 정의당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모두 사랑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권수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정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2012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금 진보 정당을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진보정의당 천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노회찬 대표님의 연설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6411번 새벽 4시 버스를 타는 청소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투명인간의 이야기. 우리는 그 투명인간들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대중정당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고 저는 정의당의 부대표가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늘 무겁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창당시에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의 삶을 개선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삶을 바꿔낸다는 것은 결코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그간 노동자 소수자와 같은 이들을 대변해왔습니다. 그러한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이거니와 불평등 구조에 억눌린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노인들까지 함께해야 됩니다. 그들 모두를 정의당의 지지자로 품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복지국가 복지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정의당 서울시 비례의원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얼마나 가감할 수 있는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를 서울시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당원 여러분들과 서울시를 가장 평등한 도시로 정의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연주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서울시당이 드디어 최초로 시의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창당 이후 첫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허허벌판에서 이제까지 땀 흘린 당원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초의 진보 정치 의회의 진출은 우리는 보수 정치와 구별되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성장 가치를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몸담은 마포구는 박원순 시장의 마을 만들기의 심장과도 같은 성리산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집값, 홍대와 망원동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박원순 시장의 정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투어리피케이션으로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는 역사를 낳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자는 배제되고 있고 도시에 난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 여러분,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희망을 줬습니다. 이제 삶의 구경거리와 주민의 난민화에 맞서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시위의 진출은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에서 경계를 넘어 투쟁했던 주민의 연대로 삶을 방어했던 저 기호 3번 오연주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과 함께 시위회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당 당원님들 세 분의 후보자 중 어느 분들이 정의당 서울시당을 대표해 서울시의원으로 가장 잘 활동할 적임자인지 판단이 서십니까?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해주신 우리 세 후보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헌신할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의원 비례후보, 마포, 양천, 영등포 등 3명의 구청장 후보들, 그리고 유일한 현역 구의원인 김희석 구의원을 비롯해서 29명의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당원 투표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정의당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22일에는 여의도 이곳 중앙당사에서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당원님들 절대 다수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의당 서울시당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후보자 선출선거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